제일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 건강은 유지하고 계시죠? 예, 오늘이 리뷰 테스트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아마 부정어를 이용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중심적 내용은 이제 정강에서도 좀 많이 했고요. 오늘도 뭐 물론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나옵니다만, 반드시 여기 부정어를 이용한 구문은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빈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리뷰 테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저 보시게 되면은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 눈에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난 내 썰리부터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A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또는 A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neither부터, 이 neither는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이제 뭘 해줬었냐면, neither도 있고, 밑에 이제 neither A nor B도 있지만, 상관 접속 어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쭉 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B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니까 뭐를 맞춘다? 수일치 같은 거. 이런 거를 맞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 다음에 never나 not을 이용한 다음에 without, 뭐뭐 없이라는 의미인데 B 없이는 A 없다. 이 얘기는 A 하면 B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이 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일종의 이제 법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cannot A too 또는 too much 또는 뭐 이거 말고 뭐 enough도 있었죠. cannot 뭐 A enough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할 수가 없다. 즉 대단히 A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I can't thank you enough. 그래서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 그 문장 하나를 아예 외우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beyond one's understanding 해가지고 beyond라는 건 원래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로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부정적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맥 전체가 보셔야겠죠.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야 되는데 뒤에 one's understanding이란 말이 나왔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해력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impossible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7대 준부정어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뭐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 7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몸속에 익히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7대 준부정어는.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정어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표현법들, 물론 다 빈출하는 거예요. 빈출하는 이 표현법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전부 다 점검 들어가도록 합시다. 많이 왔어요. 우리 이제 많이 왔고, 이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 한 7개, 8개 강의 정도면 우리 실전 구분 패턴이 거의 다 끝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들어갑니까? 실제 이제 독해. 독해 한번 들어가면서 쭉 해보셔야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한번 연습을 하시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부탁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뒤에 해설본 있죠? 그거를 좀 잘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는, 그죠? 여러분들 입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던 건 최소입니다. 뭐 2번 정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 보면 책 하나 끝나면은 사실 또 보기 싫거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3번 정도는 완전히 체득이 되셔야 되고, 선생님 얘기로는 최소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완전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84번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다 했었어요, 여러분들. 084번인데 이거 그 전에 여기다가 이제 B자 붙여가지고 be far from 이렇게 해서 네버적 개념을 갖고 있다. 보시게 되면 뒤에 있는 A로부터는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A는 거의 아니다 이거예요.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로 네버 정도의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같다라고 내가 표시를 해서 완전히 같은 게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같은 단어라도 완전히 같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우리가 임금님도 있고요. 그죠? 주상전화도 있고요. 마마도 있고요. 대사관 같을지 몰라도 쓰이는 용도라든지 그 컨텍스트, 배경이 좀 틀릴 때마다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비스무리한 말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정도의 개념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your explanation is far from satisfactory. 그래서 그냥 네버 정도로만 의미를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냥 의미 정도로 당신의 설명은요 만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설명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해요. 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설 보시게 되면요 far from은 뭐뭐에서부터 먼은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결코 뭐뭐가 아니 또는 뭐뭐커녕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문들 살짝 봐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수거처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막스 곧바로 가보도록 합니다. She is far from being. 당연히 이제 from이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는 동명사 꼴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뭘 느껴? 어쨌건 저쨌건 비동사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be 플러스 pp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She is far from being pleased about it. 그래서 그녀는요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결코 만족을 하지 않아요. She is very angry. 즉 그녀는 매우 화가 납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colon, semicol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에 대해서 순접이 있을 수 있고 역접이 있을 수 있고 전환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석을 하실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즉 이를테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그냥 무난합니다. 오케이?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독해를 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자꾸 이게 숲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나무만 이게 찾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많이 받는데,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을 못 읽습니다, 글을. 그죠?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신문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이게 뭐였냐면은, 영어가 아니라, 국어였어요, 국어. 국어인데, 어휘력도 문제지만, 독해력이 문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경 지식도 많이 갖고 있질 않고, 많은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시사토론 같은 데서 봤는데 탐구 영역을 지금 통폐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걸 압축시키다 보니까 많은 탐구 영역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기본적인 시사라든지 배경 이런 백그라운드 같은 게 학생들이 너무 부족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도 많이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문과인데요. 저희 이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배경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글 전체를 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거 이렇게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살짝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She is far from a good speaker of English. 무슨 얘기 있어요? 그녀는 영어를 갖다가 잘하지 못한다.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겠죠. 오케이? 네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별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free from이 나오는데 free from도 이게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정어다 그러기에는요 이것도 이제 뒤에 배경이 이제 필요한 거죠. 글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죠.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뭐뭐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이 좀 될 텐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요, our beauty spot are completely free from the ugly advertisement that disfigured Lake A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밑에 주표시가 나와 있고 해석본이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이고 disfigure라는 것은 Lake A, A라는 호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A라는 호수에 disfigure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파괴하다, 없애다, 미간을 해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our beauty spot, 우리의 멋진 spot, 장소들은 are completely, 완벽히 또는 전혀, 철저히 이런 얘기죠. Free from the ugly advertisement, 굉장히 ugly,
이제 원래는 이제 사람 외모를 쓰면은 ugly 하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근데 ugly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겠어요?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광고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호수 A의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광고들, 별로인 광고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레이크 A라는 호수가 지금 미관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ree from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이 문장에서 쓰였으니까 자유롭다는 표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free from 그럼 뭐뭐로 또 자유롭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하죠. free from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문맥에만 맞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86. The last person이 나오는데, 요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부정어 정리해 드릴 때, 이 last person이라는 게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last person. 가장 마지막의 사람이다. 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예문을 볼게요. He is the last person to give up the idea. 이렇게 되면요, 그냥 해석을 하게 돼요. 그는 give up이라는 건 포기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생각을 포기할 가장 마지막의 사람이다. 이게 잘못 의미를 하시게 되면요, 포기를 한다는 얘기처럼 느껴져요. 포기를 같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얘까지가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오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포기를 해도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포기할 사람이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잘못 해석하시면 큰일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다 칩시다. 그 사람은요, 뇌물을 받는 가장 마지막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면 느낌상 어떤 거야? 정말 나쁜 어글리맨처럼 느끼지. 다 끝까지 긁어내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He is the last person to get the bribe. bribe라는 게 뇌물이라는 뜻인데요. 뇌물을 받을 사람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뇌물을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 받더라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사람이다 이거예요. 결코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 차이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he is the last. 이건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볼 때 직접 나왔던 거예요. 입시에서. 저 맞았어요. 저 맞았어요. 이게 운 좋게 좀 맞았는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도 아니 왜 라스트가 마지막이면은 이게 정말 나쁜 거 아니야 얘가 막 이러면서 대충 보고 넘어갔었었는데 시험 제가 기억이 나요. 이틀 전인가 내가 이걸 보고 그때 이제 아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거를 갖다 내가 느끼면서 딱 했는데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맞았었거든요. 근데 많이 좀 틀렸던 건데 그래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억이 어린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요. 가장 마지막의 사람이라는 건 가장 안 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렇게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last를 결코 모마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다 있어요. 이제 예문도 거기 나오는 것처럼 He is the last person to betray his friend. 그는 그의 친구를 갖다가 배신할 가장 마지막의 사람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 가장 마지막에 배신할 정도면은 정말 나쁜 애처럼 느껴지거든? 그게 아니라 남들이 다 배신해도 얘는 결코 배신할 애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배신하게 된다면 다른 놈들이 이미 다 배신한 거야. 그런 의미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 한번 해석 한번 들어갑시다. 심학습으로. He is the last person to be accused of a fraud. fraud라는 것을 중에 이제 뭐 속임수나 사기 같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he is the last person to be accused of a fraud. 이제 accuse라는 것은 이제 고소라는 뜻도 있고요. 비난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고소를 받을 만한 그런 사기나 속임수에 의해서 고소를 받을 만한 또는 비난을 받을 만한 가장 마지막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겠지만 실질적 의미는 결코 그런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해석이 돼야 돼요. 특히 이와 같은 거는요, last person 해가지고 또 last person 말고 last man처럼 사람이 주로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the last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문맥상으로는 다른 사물도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사람 쪽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해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Yes, he was the last person I would have.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요,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구가 나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쓰였을 때는 이제 접속사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구서는 이제 접속사 생략이겠죠. 그래서 he was the last person I would have expect to be given that job.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한국말로 한다면 to be given that job. 그러니까 수동이죠. 그 직업 또는 그 일을 받기로 됐죠? 내가 예상을 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마지막의 사람이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걔가 그 일을 할 줄은 알지만 생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걔가 그 일을 맡았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걔가 절대로 그 일을 맡을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 맡을 애가 아니거든. 근데 그 일을 맡은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있습니까? Next. 그 다음에 he was the last person of all that I expected to come. 이거 무슨 얘기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he라는 사람은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이게 기대를 했던 사람일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일까?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거든요? He was the last person of all that I expected to come.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people이라든지 이런 걸 빠져 있겠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뭐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무슨 얘기야? 어머, 웬일이니? 이런 얘기죠. 어머, 쟤가 왔구나. 어머나. 이런 얘기죠. He was the last person of all. 절대로 이제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사람이다?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That I expected to come. 내가 올 거라고, 내가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마지막 사람이야.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와버렸어.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올 줄은 몰랐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last person은요, 좀 중요하게 정말 많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오면은 학생들이 해석을 대단히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넥스트를 한번 보시죠. 오늘 아마 이제 약간의 선생님이 지금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움직임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왼손이 지금 약간의 팔을 잘못 쪄가지고, 옛날에 약간 늘어나가지고, 팔이 조금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사람이 정말 그러네?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약간 저기 하면요, 몸 전체가 영향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환장하겠는 게, 이쪽으로 못 자요, 지금. 이쪽으로 못 자고, 이렇게만 자니까 몸이 이렇게 막 저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몸이 조금 불편한 입장입니다.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 몇 강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치료받는 동안.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러다가 잘못 저기 넘어졌다니까. 예, 조금만, 그래서 그 동작이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anything but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 anything but과, 그러면 이제 딱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 nothing but. 이게 그대로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anything but A. nothing but A. 그래서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anything but 그러면 never적 개념을 갖고 있다. A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nothing but은요. 예, 단지 A일 뿐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그게 완전히 체득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예문 가보도록 합시다.
The problem is anything but is to me. 이거 한번 선생님이 1강인가? 1강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The problem is anything but is to me. anything but은 nev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하시게 되면 그때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선생님이? 그 문제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쉽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ifficulty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내게 아주 힘든 문제야. 절대로 나에겐 쉽지 않아.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봤던 거니까 기억이 나실 거고요. 거기에 해설이 있는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anything but에서 제일 중요한 건 nothing but과의 구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You turn to your companion. 이때 이제 turn to라는 건 고개를 돌린다도 되고요. 고개를 돌려서 말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turn to your companion. 친구, 동료란 뜻이에요. 친구, 동료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Nothing but drunkards in this town. 무슨 얘기겠어? 이 마을에는 술 주정뱅이밖에 없어. 이런 얘기였죠. 맞습니다. 당연히 술 주정뱅이밖에 없네, 이 마을에.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에 나왔던 문장인데, 당시에 나왔던 건 이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두 친구가 어떤 마을을 지나갈 때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또 이제 길바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막 주정하고 있는 거 보고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 마을에는 이 술 취정방이 꽤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문맥 잘 이해가 안 가실 만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I will give you anything but this. 그럼 이거 딱 이 구문을 모르면은 이게 주겠다라는 거야, 안 주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이 this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그죠?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요것만은 내가 안 주겠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 will give you anything. 나 어떤 것도 다 줘. 그러나 이건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anything but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의외로 잘 나와요, 이거. 의외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데이 법비. 이거 뭐? 이제 너무 쉽죠? 나데이 법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089번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089번은 이거 중요한 거구나. 88번 요거부터 먼저 보자, 얘들아. 요 나라의 밥이 너무너무 기본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거예요? A가 아니라 B다 라는 얘기로 사실 일종의 B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얘기죠. 그냥 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A가 아니라 B라니까요. 말 자체가 강조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상으로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게 중요하다? 그렇죠. B에다가 일치를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거 한번 많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 나오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랑 구별해야 돼? 얘 나와야죠. Not only A but also B. 요게 딱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not only A but also B가 딱 튀어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not simply, not just, not merely 이런 말들이 나와줘야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사실은 축약형으로 쓰여가지고 isn't, wasn't, haven't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not 이라는 의미를 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왜냐면은 하도 not a but B 이러니까 is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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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잘 모를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not a but B라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익숙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촬영인데 이게 제가 한 3일 전인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주말에 키고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 그때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진통제 맞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누워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더 아프더라고. 좀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기분은 굉장히 상쾌한데요. 아실 거예요. 어떤 거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제 몸이 하나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조금 그 점은 답답한데 그래도
강의를 하니까 좋네요. 천직인 것 같아. 그냥 선생님 볼 때는 다른 거 하는 것보단 이게 천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천직을 제가 딱 느꼈다라는 것 자체도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한테 대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너희가 좋아하는 과를 가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바뀌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과가 정말로 뭐를 정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개념, 그 다음에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기 하시는 분들인데 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요. 이렇게 절대 시간을 좀 가지셔서 미래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 좋아요. 지금 행복합니다. 자, 한번 가보죠. It is not the time, but the will. There is wanting.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때 재밌는 건 이 wanting이잖아, 얘들아. wanting, ing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동사에서 튀어나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동사로 얘가 wanting이 됐을 때는 원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떤 의미도 있다? 원한다라는 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이고 해석은 부족한 것을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The will 이렇게 됩니다. 가보죠. 너의 법인데 자 어떤 거겠어요?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건 느껴지지 여러분들. 이거 딱 느껴지지.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 즉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것 즉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다. 이때 will이라는 것을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명사로 쓰여진 겁니다. will이 명사로 쓰여지게 되면 의지란 뜻도 있고 유언, 때로는 유언장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느껴지시고 사실은 이제 강조구문이라는 건 느끼지 못하더라도 관계대명사 정도만 아시고요. 이승 그것 정도로 간다라는 거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죠? 예, 그것만 받으시고요. not A but B 워낙 알고 있는 구문이다 보니까 쭉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예문들도 하나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거 What science has to teach is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 이때 what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쓰였는데 주어 자리를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학이 가르쳐야만 하는 것은 is not its technique. 과학기술이 아니라 it's a spirit. 과학 정신이다. 됐습니까? 그 정도만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자, 시방학습이 조금 만만치 않죠?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We learn firm skills lik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d doing proof in physics, not by reading a textbook and understanding the difficult principles, but by actually solving problems in those fields. 요게 느껴지시게 되면은 탁탁 보이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건 저쨌건 얘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B가 될 텐데 얘는 아니고 얘다 라는 얘기고 끊어서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죠? 직독으로 가시게 되면 있는데 근데 그것은 A가 아니라 B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We learn formal skills like 이건 당연히 전치사로 쓰였겠죠. learn이라는 동사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like learning 그래서 ing 동명사 전치사로 나온 거 맞네요. 뭐뭐와 같은 그렇죠? Running a foreign language and doing 병렬구조 같이 연결 됐죠? 여기서 이제 like 빠진 거라고 똑같이 그치? 그래서 doing proof in physics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자 우리가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 언어 외국어를 배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배우는 거와 같이 그리고 doing proof in physics 물리학에서 그죠? doing proof. proof라는 것은 이제 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증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명을 하는 것과 같은 정형적인 또는 공식적인 형식적인 기술을 배우는데 근데 그것을 그죠? Not by reading a textbook and understanding the current principle. 교과서를
적음으로써 그리고 understand difficult principle 어려운 principle 공식이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 but by actually 실제로 solving problem in those fields 그러한 분야에서 문제들을 해결 또는 풀어봄으로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외국어라든지 또는 어떤 거야 물리학같이 어떤 공부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교과서라든지 그건 맞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한수법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공존을 해야 됩니다.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기본 개념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기초 용어라든지 이제 숙공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기본 개념 강좌거든요. 이거를 끝냈다라고 해서 성적이 왜 안 올라가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요 성적이 급격한 상승 또 흔들리지 않는 성적 유지를 위해서 토대를 잡는 거예요. 토대를 잡는 거. 일종의 개념이죠. 개념 공부를 끝났다고 해서 성적이 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적이 올라가는 건 그 다음부터의 트레이닝이에요. 많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갖다 배우시는데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또 우리 EBS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이제 코디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까지 다 하시고서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이렇게 배운 거로는 이론상으로는 되겠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배우신 것만으로 실력이 될까요?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이렇구나. 또 이 선생님은 또 얼굴이 사각형이구나.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 정말 얼굴이 죄송합니다. 짱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교과서만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공식만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만 암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형식적 전형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야의 문제들을 자꾸 해결해보고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오시는 질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문제를 푸는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우물 하나를 파야 되는데 근데 여러 군데 막 그냥 땅만 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공존을 해야겠죠. 그런 얘기 한번 공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 끝났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딱 끝났다고 해서 무슨 외국어 성적이 막 올라가고 이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걸 통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EBS 모의고사 이런 거 다 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적이 확실히 올라가고 줄어들지 않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 성적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토대가 만들어져야죠. 오케이?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요. It is not a matter of being dissatisfied with our own lives. But 하면서 나오네요. 이게 느껴지시면 되죠. 그것은 not a matter of being dissatisfied with our own lives.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삶에 불만족되는 문제가 아니라 됐죠? 우리 삶에 대해서 난 너무 불만족해. 그래서가 아니라 it is more a curiosity about the road not traveled. 이렇게 되죠? 얘는 동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미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작자 마음입니다. 선생님, 짧은데 왜 뒤에서 합니까? 이건 작자 마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여행해보지 못한 또는 이동해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한 하나의 좀 더 호기심인 것입니다. 됐어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거 여행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막 했었을 때 물론 이제 그 글에서만 나온 겁니다. 보는 관점은 다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현재 생활에서 난 정말 불만족해. 여행 가자. 이것보다는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그 미지에 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가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질문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분 좋죠? 딱딱딱 해서 잡히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man's dignity depends not upon his wealth or rank, but upon his character.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upon이라는 단어는 on이라는 단어와 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pend on이라는 수거가 있지요. 의존하다,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A man's dignity, 위엄, 존엄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존엄이나 위엄은 depends not upon his wealth or rank. 그대로 보이셔야 되는데, okay? Not but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wealth, 그의 재산, 혹은 rank, 등급이나 순위, 이런 얘기, 계급이죠. 그래서 그의 재산, 부라고 그래야죠? 부거나 혹은 계급이 아니라 his character, 그의 특성, 성격,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인격이 훌륭해야죠. 그래야 존엄이라든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은 여러분들이 좀 별표 한 5개 정도를 치셔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모르시게 되면은 거의 해석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원래대로 이제 이게 없다고 칩시다. 얘가 없다고 치게 되면요. so much A as B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이 so 대신에 우리가 보통 as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 우리 용법 있지 않습니까? as 용법이라고 원급 비교가 있어요. 뒤에서 한번 살짝 보시겠지만 워낙 중학교 때 기본 영어라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I am as old as you. 나는 너만큼 나이가 있어. 동등비교 이런 얘기를 써줍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A와 B가 B만큼 그만큼 A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우리 독해가 사실은 정동 독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뒤에서부터 들어오죠. 그랬을 때 이 앞에 A가 있다, 그러니까 not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B만큼 그만큼 A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이때 이제 as 대신에 so를 썼다 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A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B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B가 많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B만큼 그만큼 A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쉽지 않은 구문이에요. Not so much A as B라는 구문이. 근데 얘는요,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 어떻게? Not A so much as B.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가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모의고사에서 진짜 여러 차례 나왔는데 나오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너무 좋아. 그럼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아는데 이 A와 B가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봐. 그래서 자꾸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드리는 게 어떤 문장들이 이게 좀 길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구문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구문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 A와 B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 버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 A와 B를 갖다가 길게 이렇게 늘어버리면요. 못 잡을 때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체 통문장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이제 정말 직독법 또는 정통법 정말 여러분이 갖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따라가면 이거 묻히는 거야, 이게. 이거 못하면 이런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A가 않다. 똑같이 B다.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직독법이 좀, 많은 그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이런 아주 중요 구문들이 있는데 완전 해석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구문을 알게 되면 굉장히 좋은 해석이 되죠. 보세요. He is not so much a scholar as a writer. 이거 만약에 구문 모르면 어떻게 돼? 그는 아니다. 그렇게 많이 학자. 똑같이 작가.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뭐가 돼?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작가이다.
이런 얘기가 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딱 나오면 딱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구문이란 말이에요. 짧은 문장이니까 가능하지만 긴 문장이면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not so much A as B 딱 가시던지 아니면 not A so much as B 이게 딱 붙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기억 좀 꼭 좀 해주셔. 그래서 거기 나온 예문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보세요. He was respected not so much for his learning as for his character. 딱 하게 되면요. 이 not so much 구문 모르면 이게 해석 잘 안 잡힙니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not so much A as B 구문을 알고 있으면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요. for his learning 그의 학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for his character 그의 인격, 성질, 성향, 그죠? 으로 존중을 받았다. 됐어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happiness depends not so much on circumstance as on one's way of looking at things. 이렇게 되는데 things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things가 나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것, 그냥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things가 things are changing 이랬다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것들은 변화 중이다. 아니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things 이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일, 사건, 사정, 상황, 가끔 사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황에 맞게끔. 오케이?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끔 따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집어넣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things가 그러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되는데 갑자기 thing만 나오게 되면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니야. 물건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happiness, 행복이라는 것이 depends not so much on circumstances. 환경에 달려 있다라기보다는 차라리 one's way of looking at things. 상황을, 사건을, 일을, 사물을 쳐다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요. 행복이 다 기준점이 틀리죠? 근데 선생님이 아직도 기준점을 잘 못 잡고 있는데요. 느끼는 건 있어요.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욕심을 줄이면 행복은 늘어난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도 같아요. 맞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은 욕심 내야 돼. 나 정도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은 욕심 써서 줄여도 되고 여러분 욕심 내야지. 여러분 나이에 인생 뭐 있어? 왜 욕심을 내? 대학 뭐 있어? 그럼 뭐하러 여러분들 열정은 있어야 돼요. 열정에서 여러분이 욕심내시는 건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세요. 그건 늘려도 돼. 남을 위한 공익에 대한 욕심은 내지만 사익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오케이? 예.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오케이. She remembers not so much what he said as the tone in which he spoke. 그대로 해석 잡힐 것 같은데요. 영어 관계에 대한 명사고요. 그녀는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the tone in which he spoke. 그가 말했던 그 음색, 톤인 것이다. 그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말했던 음색, 톤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 톤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저는 홍록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가 같이 연상되는 건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죠? 똑같더라고요. 저도 똑같다는 걸 느낍니다. 자, 그 다음 거죠. 마지막 기회에 되네요. Success in life does not depend so much on tact as on the honesty and perseverance.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tact라는 것은 이제 잔기술이나 재주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죠.
잔재주라든지 기술, 솜씨에 달려있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직과 그 다음에 perseverance, 인내란 얘기예요. 인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오늘 했던 강의 중에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일단 FIFA from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the last person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강조했던 게 anything but과 nothing but 요거의 차이.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뭐 기본이니까 그건 됐고, 마지막에 지금 했었던 not so much A as B 또는 not A so much as B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와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정어를 이용한 중요 구문 다 끝나네요.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제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많이 빨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보통 보게 되면 3강씩 보통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압축되지 않을까? 왜? 이미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도 체득이 많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계속 출석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날 때까지 요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